주제가 분점에 대한 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됐니? 외분점, 내분점 공식은 적어드릴게요. 외우세요. 알겠죠? 어차피 아마 지금 대부분 영상을 본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맞죠? 한 2주 전쯤인가요? 그래서 A가 x1, B가 x2일 때 내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안쪽에서 분할하는 거를 내분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가 P,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치? 여기가 지금 M 대 N 내분. 그래서 이놈의 X가 뭘까를 보는 거죠. 맞죠? 내분. 맞니? 근데 혹시 영상에서 제가 증명까지 하던가요? 아니면 공식 소개만 하던가요? 영상 본 사람들 공식은 또 하죠. 맞지? 그거 아마 기초 강의로 내가 찍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터 공식 바로 쓸게. 외우세요. 어차피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로 곱하는 거예요. mx2, nx1 두 개를 더하기로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mx2, nx1 요게 내분점의 공식이에요. 증명은 간단하게만 적어줄게. 증명 다 안 하고. 증명은 요거와 요거의 거리가 x2 빼기 x죠. 큰 거 작은 빼니까. 그 다음 요거와 요거의 거리가 x 빼기 x1입니다. 근데 요게 길이가 m 대 n이라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하죠. x 빼기 x1 대 x2 빼기 x가 m 대 n이다 해서 이 비례식을 풀어서 x분으로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네. 마찬가지 외부는 종류가 두 가지죠. 맞죠? 공식은 한 개지만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예요. 외부는 크게 뭐냐면 M이랑 N의 대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M이 클 때랑 N이 클 때로 나눠지고 MN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알겠지? 외분에서는 MN이 무조건 달라요. 그러면 M이 크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바깥쪽으로 분할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M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N 요게 M 대 N 외분이고 여기를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더 큰 상황이 이래야 되는 거야. 여기가 M 그 다음에 B로 돌아가는 요게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앞에 게 더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앞에 게 작으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치? 여기가 일단 Q가 돼요. 근데 여튼 얘나 둘 다 공식을 쓰니까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원리를 써버리면. 그래서 외분의 공식은 내분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 가운데에만 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식을 정리를 하면 증명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를 적자고 여기에 m 대 n을 적어버리면 크로스로 할 거야. m부터. 근데 뭐다? 이거 빼기 이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m 시작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외분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요렇게 봐봐. 증명은 안 할 거야.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직선 위에서 할 거야겠지? 됐니?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예시로 할 거야. 여기 A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B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M 대 N 외 내분점을 P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게. M 대 N 외분점을 Q라고 표기를 많이 할 건데 없는 기호긴 한데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누군가 쓰는 기호긴 한데 내분을 이렇게 적을 거야. 보통 P는 그러니까 점을 적는 게 그대로 점을 이렇게 적을 거야. 뭐냐면 M 더하기 N에다가 여기 봐봐. 크로스로 하면
MBNA 됐지. 이런 기호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가다가 적을 거예요. 이 기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외부도 똑같아요. Q라는 점은 뭐다? M-N에다가 MB-NA가 되는데 요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이야. 여기 점을 x1, y1 여기 점을 x2, y2라고 잡으면 얘는 그대로 적으라고 이렇게. 여기도 그대로 적을 거야. 그래서 m 더하기 n이니까 m 더하기 n 적어. 여기 m 더하기 n 적어. 여기는 m 빼기 n을 적어. 여기도 m 빼기 n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봐봐 얘들아, 여기는 x좌표고 여기는 y좌표잖아.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인 건 알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가 mb 되잖아. b의 x좌표가 뭔데? x2지. 여기 x2를 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뭐다? mx2. 근데 여기 x좌표니까 a x좌표 뭔데? x1이잖아. 여기 nx1. 그래 좋겠다고. 얘는 y좌표니까 뭐가 돼? 여기 y2 넣고 여기 y1 넣으라고. 왜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좀 어렵게 표기한 이유가 나중에 고난도 문제 하나 풀어야 되거든. 그때는 근데 이 기호가 진짜 편해져. 그래서 이 기호를 좀 쓰자 이때 미리. 알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는 똑같은 논리에서 mx2 빼기 nx1 mi2 빼기 ny1이 됩니다.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에 대한 건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내분점이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런 데 많이 쓰죠. 내분점은 중점일 때랑 뭐다? 무게중심일 때 많이 써요. 그 중점은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1대1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요. 됐니? 점으로 표기하면 a가 점이야. 그럼 얘가 아까 기호로 뭐라고? 2분의가 되고 여기는 x좌표, y좌표잖아. x좌표의 합 a x좌표는 x1, b x좌표는 x2. 여기는 y좌표니까 y1, y2죠. 그래서 내분점은 보통 우리가 m이라고 표기를 많이 해요. 중간, 미들 써가지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무게중심 보자. 무게중심은 너네가 알다시피 세 중선의 교점을 작도를 할 때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선이 뭐냐면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C가 있으면 BC의 중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중선은 꼭지점이랑 중점을 연결하는 게 이게 중선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다고 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요 지금 중선에서 꼭지점으로부터 2대1 내분, 그러니까 2대1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맞죠? 여기까지 알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고 여기가 x3, y3가 된다면 아까 뭐라고? 중점은 x좌표 더하고 나누기 y좌표 더하고 나누기 즉 m2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중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g라고 하는 놈은 이거잖아. g는 뭐다? 성분 am의 뭐가 된다고? 2대1 내분점이 된다고. 그러면 그 내분 공식, 아까 요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니까 3분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놈의 g는 1 된다고. 2 더하기 1에다가 아까 내가 이거 먼저 그랬지. 2대1. 그러면 뭐야? 2m1a라고. 그러니까 여튼 뭐가 되냐면 3분의 2m 더하기 a라고. 근데 이거 아까 표기법이 뭐라고? 요렇게 쓰고 여기가 x좌표, y좌표라고 했습니다. 맞아? 봐봐. 그러면 3분의는 그대로 적을게. 나도 3분의 x좌표니까 봐봐. m의 x좌표는 요거잖아. 요거를 2배 해달래. 그러면 요 분자만 있겠지.
그놈의 분자랑 A, X좌표 요거를 더해달래. 뭐야? X1, X2, X3 다 더한다고.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다 넣을게. 그냥 너무 좁아가지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무게중심의 공식이 되겠지만, 그래서 무게중심과 중점은 뭐다? 내분에서 나온 거다. 알겠지? 내분점, 내분점.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공식들 가지고 유형 12를 풀 건데,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이 원리를. 그러니까 원리 쓰는 문제가 있고 공식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일부러 두 가지를 보여줘서 복잡한 상황을 보여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푼다. 그 상황을 외워주셔야겠지. 근데 서술형은 무조건 공식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로 풀면 더 빠른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걸로 풀어야 돼. 왜냐면 이거 구하는 거 과정 하나가 그러니까 뭐지?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하고 뭐 중점 구하고 이 과정에서 부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원리가 아니라 공식으로만 풀어야 돼요. 이 동네는 서술형에서는. 알겠죠? 봐봐. 수직선 위에 A가 있는데 여기가 1이래. 수직선 위에 B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5래.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중점을 구해달래. 중점 아까 뭐라고? 2분의 중점이 뭐라고? 1대 4분이라 했잖아. 그래서 뭐다? 1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3. 됐죠? 이게 1번 답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M이라 적어줄게 저는 그냥. 자, 두 번째 문제. 성분 AB의 1대 3 내분점을 P라고 하지. 그 P를 구해달래. 자, 내분점 공식이 뭐라고? 1 더하기 3분의 나도 얘들 맨날 정답 낼게. 1대 3 맨날 적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크로스로 해서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 4분의 8 그래서 P는 2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뭐라 되어있니? A, B를 2대1 외분점 Q 외분점 아까 M 빼기 N분의 그러니까 2 빼기 1분의가 돼요. 여기 또 2대1 적어 그냥 2대1 적고 뭐다? 2, 5, 10 빼기 1 그래서 10 빼기 1 3분의 9니까 Q는 3 이렇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번 선분 PQ 사이의 거리 이거는 쉽다. 얘는 3이고 얘는 2잖아. 그럼 3 빼기 약간 큰 거에 싼 거 뺀다며. 그래서 3 빼기 2라서 1이다. 그렇게 나오겠다. 됐니? 뭐야? 왜 3이야? 잠깐만.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1분의 9죠. 왜 2 더하기 1로 갔지? 그래서 너네가 맨날 계산 실수를 하면 나도 이해를 하거든. 나도 실수하니까. 이렇게 할게겠지. 근데 넘기기 전에 밑에다가 필기 한 개만 좀 써야겠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날 거예요. 뭐냐면 x-1, x-2, x-3 그래서 이거의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달래. 저의 범위를. 그럼 너네가 뜬금없이 쌤 왜 갑자기 부등식이 왜 나오나요? 라고 하면 얘도 약간 요 논리랑 똑같은 논리거든. 이 문제 너네 언제 처음 배운지 아니? 초딩 때 배운다. 기회가 안 나지 않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푼다.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이라 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뭐냐면 x와 1 사이의 거리는 아까 뭐라고? 큰 거 잠깐 빼는데 큰 거가 누군지 모르니까 빼고 절대값 씌우면 거리가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에 숫자 1이 있고 여기에 숫자 2가 있고 여기에 숫자 지금 3이 있어요. 우리는 얘 이상 중점을 구해주자고. 1과 2의 중점이 뭐지 얘들아? 1.5 2와 3의 중점은 뭐지? 2.5 1과 3의 중점은 2는 이미 있으니까 냅둘게요. 여기까지 되니? 요 작업만 하면 끝난다 거의. 봐봐. 이게 숫자만 잘 넣으면 돼. 봐봐.
여기에 0이 있다고 치잖아. 1부터 작은 거니까 0. 0 여기 넣어봐. 몇이야? 1. 0 넣으면 몇이야? 2. 0 넣으면 3이지. 분수지 성립하지. 그럼 여기 있는 x는 다 된다고. 이까지 이해돼? 1이랑 1.5 사이에 뭐 있지? 1.2가 있지. 1.2 여기 넣어봐. 뭐가 돼? 0.2. 1.2 넣으면 뭐가 되지? 0.8. 1.2 넣으면 뭐가 되지? 1.8인가요? 성립하죠? 그럼 여기 있는 x도 다 된다고. 이까지 됐나? 근데 여기 사이에 뭐 있니? 1.7 같은 거 있잖아. 1.7 한번 넣어보자. 1.7 넣으면 0.3. 1.7 넣으면 아니지. 1.7. 0.7이죠. 멍청한 거. 근데 여기 1.7은 뭐야? 0.3이니까 봐봐. 성립하니? 안 한다. 그럼 여기 있는 x는 다 안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넣을 필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 x가 있으면 요거랑 요거 거리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요거와 이만큼 거리 얘 이만큼 되잖아. 근데 얘가 더 작대 거리가. 근데 봐봐. 요게 작고 이게 길잖아. 성립 안 하지. 여기서부터는 싹 다 안 된다고. 그럼 얘의 해는 뭐다? x가 1.5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됐니? 이거 막 절대값 는영에서 푸는 거 아니야. 알겠지? 푸는 거 아니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애들 맨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는영 잡다가 막 하다가 막 포기한다고. 범위가 되게 넘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아, 절대값의 의미는 수직선에서 거리를 말하는 거라고. 그걸 이해를 하자고.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배우더라고. A가 t,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가 4, 마이너스 3이고 선분 AB를 1대3 외분점. 좀 뭔 소릴까? 누가 다리 너무나. 그럼 뭐라 할 것 같아, 알겠지? 얘가 y축 위에 있대. 이때 t의 값을 구해달래. 문제 풀기 전에 얘부터 그 생각을 해. 좀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지? 0, 뭐시기 맞아? 그럼 나는 뭐냐면 x좌표만 뭐다? 외분점 공식을 쓸 거야, 알겠지? 그럼 아까 외분점 공식이 뭐라고? 1 빼기 3. 여기다 1대3 적어놓을게, 알겠지? x좌표만 할 거라고 했다. 1 곱하기 4 빼기 3 곱하기 t. 그럼 얘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4 빼기 3t라고. 근데 그게 x좌표가 0이라며 0. 얘가 는 0이라고, 는 0. 마이너스 2 곱하고 넘기면 3t는 4가 나와서 t는 3분의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다? 필요한 것만 하면 돼. 굳이 y좌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지 하지 말자는 거 알겠지? 알겠죠? 시간이 더 남네. 근데 278번 풀면 시간 모자라겠지? 그럼 279번으로 넘어가자. (279번에) A가 마이너스 3,2고요. 그 다음 B가 5, 마이너스 4고 C가 알파, 베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문제 좀 복잡해요. A, B를 1대3 내분점을 M 그 다음에 그놈의 M이 BC를 3대4 외분한다. 그럼 이 말이 이거잖아. BC를 3대4 외분점이 M이란 말이죠. 한국어는 할 줄 알죠, 맞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라 라고 된 거 맞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쓰면 돼요, 알겠지? 자, 공식 쓰면 1 더하기 3은 4 그냥 4분의 바로 적을게, 알겠지? 얘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분의 적을게, 알겠지?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적어서 하자, 알겠지? 자, A, B다. 1대3 여기다 적을게. 5 빼기 9 4.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마이너스 4 플러스 6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외분점은 BC야, BC. BC고 3대4야. 여기다 그럼 3대4 적어 놓을게겠지? 3알파 빼기 20. 공식은 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3베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지. 3베타 더하기 16. 두 점이 같다는 말은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다는 말이잖아. 요거 x좌표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0. x좌표 2분, y좌표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6. 3알파는 21, 알파는 7. 그다음 여기는 좀 계산해야 되겠네. 3베타는 넘겨주고 얘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3.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1. 분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알파랑 베타 더하기를 해달래. 알파는 2분의 14. 14 빼기 11은 3이죠? 그래서 2분의 3. 단순 공식 외우는 문제 나오니까 공식은 무조건 외우세요.